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공수처 얘기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수처.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공수처 장악 업무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규 전 판사가 지금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와 있고요. 윤석열 정권은 지금 이 김태규를 공수처장에 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될 뻔까지 했었는데 막판에 저지당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수처장 문제에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윤석열의 공수처 장악 음모를 지금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의 공수처 장악 음모 저지에 나선 민주당입니다. 자, 이 공수처 장악 음모 참 이게 과연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일까요? 검찰을 견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 공수처를 장악하겠다.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짓까지는 못하죠. 근데 검찰은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까짓거 내가 권한이 있으면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면 나한테 왜 권한을 줬어? 그런 권한을 나는 내 권한을 활용할 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제도에는요 그 제도를 만든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움직여줘야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해서 제도를 만든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거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고요. 이거야말로 권력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공수처는 누가 뭐래도 검찰을 통제하라고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검찰 통제하라고 만든 조직에 친검 인사를 갖다 붙이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진짜 이런 걸 보고 어불성설입니다. 도둑을 잡으라고 만든 경찰서에 절도 전과를 가진 사람, 도둑을 경찰서장에 앉히는 겁니다. 도둑을 경찰서장에 앉히는 이런 황당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나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다? 이 김태규라는 사람입니다. 김태규라는 사람은요, 친검, 친윤, 아주 수구적폐 이런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과거 사법농단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판사회의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법농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지고 참 많은 그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 이 김태규 판사가 뭐라고 나섰다? 야, 사법농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야, 판사회의 이딴 거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가 지가 나중에 판사회의 또 대표가 되기도 해.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죠. 자, 그때부터 아주 친검, 친윤, 수구적폐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이 적폐 수사, 그 다음에 그 사법농단 수사,
이걸 하는 데가 검찰이잖아. 근데 검찰에 대한 비판은 거의 안 하고 어디만 한다? 문재인 정부만 딥다 욕하던 자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서민석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이화영 도지사를 회유했던 사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 좀 해주세요. 진술하고 우리 그냥 대충 털고 나갑시다. 라고 검찰 측의 입장대로 이화영을 회유했던 바로 그 변호사예요. 왜 법무법인 뭐 해광인가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검사하고 편먹고 이화영한테 야 그냥 이재명 얘기해줘. 그냥 검찰이 해달라고 해줘. 빨리 나가게 해줄게. 요렇게 했던 사람이 서민석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군에 올라갔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것 자체가 이미 윤석열 정권이 공수처를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 김태규라는 사람, 이 표정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의 이 표정은요, 지난 그 판사회의 때, 그때, 아마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법원 직원들도 아주 비판을 많이 한 정치 판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법원 직원들도 정말 입을 모아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김태규 판사 너는 박근혜하고 무슨 관계냐? 라는 질문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경우가 나왔느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박근혜 비판을 했던 시인 아시죠? 박성수 씨. 이 사람이 박근혜를 비판하는 그 얘기를 했다.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뭐 동글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시인이 아니라 시민. 박근혜를 비판한 시민인데 이 시민한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실형을 선고했어요. 비판을 했을 뿐인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판사 만났으면 이번에 저도 지는 거지. 자, 근데 이 사람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결국 무죄가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비판을 했다고 해서 징역 8개월씩이나 실형을 땡기는 것도 웃기잖아. 벌금도 아니고. 자, 박근혜를 비판했다가 이렇게 날벼락을 맞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태규 판사 너 박근혜하고 무슨 관계냐? 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요. 그 재판을 질질 끌어요. 원래 재판은 원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고 그랬죠. 특히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6개월 안에 끝내주는 게 맞습니다. 원래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다? 재판을 질질 끌면서 판결을 안 내고 있다가 끝날 때쯤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요. 그래서 징역 8개월을 오월로 다 살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판결을 했던 거죠. 단지 박근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징역을 살린 거야. 지가 보기에도 항소심 들어가면은 풀려나겠거든. 무죄가 날 것 같거든. 그런데 무죄가 나면 뭐야? 이미 징역을 살았는데. 그죠? 그 상황을 만든 거야, 이 사람이. 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이거? 이 판사가 아니지, 이거는. 이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법비라 그러죠, 법비. 법기술자가 아니라 법비라 그러죠. 법꾸라지가 아니라 법비야, 그냥. 법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괴롭히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과 인권을 탄압하는 자. 이런 자를 보고 법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니, 비판 좀 했다고 실형 살리는 것도 웃기는데 그 빨리 재판 안 끝내주고 일부러 질질 끌어서 이런 식의 재판을 한 사람이 김태규입니다. 이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이 과연 공수처장이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그 청도에서 총전탑 설치 반대 운동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민주 시민들의 어떤 활동이나 시위나 이런 강한 저항 이런 거를 못마땅한 거야. 이 빨갱이 새끼들 다 때려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예. 이런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김태규 판사는요, 사법농단 사건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동작을 이수진 의원님 아시죠? 그 이수진 의원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이탄희 판사, 이탄희 의원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니가 정치하려고 네가 사법농단을 폭로한 거지. 자, 사법농단 사건을 폭로한 사람이 이수진, 이탄희 이 두 사람인데 뭐라고? 야, 니들 그렇게 폭로한 이유는 니들 국회의원 하려고 한 거지?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사법농단 폭로한 이수진, 이탄희 선거철원이 정치하러 가셔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해요. 사법농단을 옹호한 거죠. 사법농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법관회의, 사법농단을 폭로한 법관회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나중에는 지가 법관회의 구성원이 됐으면서. 자, 공수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김태규 부장판사 이 사람은요, 공수처가 생기지 말아야 된다. 공수처 출범에 엄청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수처의 수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참 전력이 되게 웃기는 사람인 거죠. 지가 판사회의를 반대해놓고 판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지가 공수처 출범을 반대해놓고 공수처 수장이 되겠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도둑을 경찰서장에 앉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자, 원래 내가 저런 조직은 필요 없어, 저런 거 만들면 안 돼 라고 했으면은 내가 적어도 그 조직에 가서 수장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을 처음 지을 때 에펠탑을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특히 모파상인가요? 그 유명한 소설가, 그 에펠탑 건립에 그렇게 반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펠탑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항상 에펠탑에 올라가가지고 차 마셨다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그것까지는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딱 조롱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조롱 대상이 될 만한 일을 윤석열 정권은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뭔 생각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눈에는 지금 비이는 게 없다.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한다. 권력 남용이 됐든 그게 비난 대상이 되든 국민들이 아무리 쌩 난리를 쳐도 내가 하겠다는데 뭐? 그럼 날 이 자리에 앉히지 말든가. 요란다는 거예요. 눈에 비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자신의 측근들을 살려야 되는 거야. 지금 보세요. 엊그저께 유죄 판결을 받은 손준성을 유죄 판결로 이끈 사람이 누구? 공수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병호라고 왜 감사원에서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지금 앞장서서 정치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유병호가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자, 뭡니까? 자신의 측근들이 지금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거나 감옥에 가는 게 거의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측근을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측근 살리기를 하려고 보내는 겁니다. 남이야 뭐라 그러든 국민들이 반대를 하든 비판을 하든 내 맘이야 라는 거죠. 내 맘이야가 안 됩니다.
적어도 민주국가라면, 국민주권주의가 엄연히 살아있는 국가라면 애초에 제도를 만들 때 그 제도의 취지가 있고 그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어긋나면 그게 사실 탄핵 사유예요, 사실은. 근데 윤석열은 지금 현재 비는 게 없는 거야. 탄핵하려면 탄핵하고, 그거는 네가 할 일이고 나는 내가 할 일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거야. 이러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무대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은 무대뽀 정권인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사실 좀 뜨뜻미지근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잘못 나갔네요. 자, 제가 다시 화면 다시 보내보내겠습니다. 법원이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로 재판부가 정치 검찰의 해악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검찰을 사유화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인멸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에 대한 실형 선고로 모든 것이 바로잡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선 정치 공작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약속대로 국민께 사과하고 사죄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둘째, 검찰의 제19 감싸기를 더 이상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발장 만들어 보내겠다며 대검에 접수하라고 지시했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 내가 고발하면 검찰이 시킨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 조성은이 고발하는 게 좋겠다면서 대검에 접수되면 잘 처리해달라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는데도 2022년 9월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던 부패검찰. 공수처에서 손 검사장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된 만큼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재조사하고 부패검찰의 제19 감싸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를 장악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집요하게 밀고 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판결이 의미 없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9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인 것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을 피해 지원이라는 말로 모독하지 말고 특별법을 공표해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인내심이 극에 달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박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 박정현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걸 이제 엊그저께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좀 늦었지만 민주당에서 이 공수처장 이 김태규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 정권의 공수처 장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걸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좀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 법원이거든요. 부디 이 법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대법관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국회가 녹록치 않다. 야, 너 대법원장 네가 이상한 놈을 공수처장에 앉히면 우리도 정말 도와줄 수가 없어. 라고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조만간 그 대법원에서 2명의 그 대법관 후보에 대한 그 임명 동의안이 넘어올 겁니다. 제가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상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한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때려 죽여도 징역 4년을 선고하는 사람입니다. 뭐 안수기도를 하다가 그 신자가 이 안수기도 중에 목사한테 두들겨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안수기도 중에 목사가 이 신도를 두들겨 패서 죽였는데 그 경우에도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한테 4년을 선고했어요.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닌 건 아니라고 반드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원이 국회 무서운 줄 알죠. 민주당 무서운 거 압니다. 힘으로 해야 될 때는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면 차릴 때가 아닙니다. 체면 차리고 괜히 선비질하고 점잖은 척 하다가 우리만 죽습니다. 엄상필 부장판사 이 사람에 대한 아마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마 이거 가지고 또 뭐 조중동은 엄청 시끄럽게 시비를 걸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굴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딱 잘라야 됩니다. 국힘당은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대법관이 한두 명씩 비는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년 넘게 공석인 적도 있었어요. 민주당도 왜 못합니까? 이번에는 꼭 뭔가 좀 본때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후반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이강훈님 후원해 주셨고요. 반지의 여왕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최재형님 후원해 주셨고요. 존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잘 듣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반지의 여왕님께서는 조선 제1의 껌이랍니다. 짭짭짭. 아, 조선 제1검이 아니라 조선 제1껌이요? 네. 재밌는 말씀 해주셨네요. 네. 자, 계좌 후원해 주신 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순옥님, 봉삼종님, 그 다음에 똘똘이가 지지합니다 라고 써주신 분 계셨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때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이죠.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